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4일 한미 경제통상장관이 참여하는 첫 2+2 통상협의가 개최됩니다. 우리 정부는 협의를 통해 무역균형과 조선, LNG 등 양국 간 상호 호혜적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약 50억 년 전 페르세우스 은하단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는 흔적을 세계 최초로 찾아냈습니다. 중력 렌즈 기법을 활용해 은하단에서 약 140만 광년 떨어진 곳에 태양 질량 200조 배의 암흑물질 덩어리가 존재하는데 은하단 본체와 암흑물질 다리로 연결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초음파를 활용해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생체 친화적 초음파 수신기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초음파가 인체에 영향이 적고 조직에 잘 흡수되지 않아 에너지 전송에 유리하다며 생체 조직 내에 잘 전달되지 않는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망막 안저 사진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를 예측하는 AI를 개발했습니다. 혈관 밀도의 증가와 동맥 혈관폭 감소, 시신경 유두 구조 변화 등 ADHD와 관련된 주요 망막 특징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 재무통상장관이 참여하는 2+2 통상협의가 열립니다. 중국의 맞대응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한국은 돈이 많은 머니머신이라며 지금보다 9배 정도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인 관세 전쟁 이후엔 우리나라의 관세뿐 아니라 안보 현안까지 연계한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That's unrelated to trade, but I think we'll make it part of it because it makes sense. Be nice to wrap it all up in one package for each country.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함께 이번 주 한미 통상 협의에서의 관심은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 협상입니다. 이미 알래스카에 실사단을 파견해 타당성 파악에 나선 데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 LNG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조선업 협력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ut we may buy some ships from other countries that we're close to and that do great jobs with ships, but we're going to start the process of rebuilding.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와 영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가시적 성과를 노리는 미국과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우리나라와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동안 안정적인 은하의 전형으로 여겨졌던 페르세우스 은하단이 약 50억 년 전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는 흔적을 세계 최초로 찾아냈습니다. 연세대 지명국 교수 연구진은 중력 렌즈 기법을 활용해 페르세우스 은하단에서 약 140만 광년 떨어진 위치에 태양 질량 200조 배의 암흑물질 덩어리가 존재하며 이 덩어리가 은하단 본체와 암흑물질 다리로 연결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두 천체가 과거에 실제로 충돌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해석됩니다. 중력 렌즈는 질량이 큰 천체가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뒤에 있는 은하의 빛이 휘어지는 현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암흑물질의 분포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천문 기술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네이처 애스트로노미에 실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망막 안저 사진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를 예측하는 AI를 개발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천근아 최학령, 연세대 의대 박유량 공동 연구진은 눈 뒤쪽의 망막 안저 사진과 혈관 구조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활용해 ADHD를 예측하는 AI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혈관 밀도의 증가와 동맥 혈관폭 감소, 시신경 유두 구조 변화 등 ADHD와 관련된 주요 망막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ADHD와 연관된 시각적 주의력 손상 정도를 87.3%의 정확도로 예측해 유사한 결함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음파를 활용해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생체 친화적 초음파 수신기가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고려대 공동연구팀은 고효율 앞전 소재와 독자적인 구조 설계를 통해 구부러져도 성능이 유지되는 생체 친화 초음파 수신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초음파가 인체에 영향이 적고 조직에 잘 흡수되지 않아 에너지 전송에 유리하다며 생체 조직 내에 잘 전달되지 않는 기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음파를 수신해 배터리 무선 충전을 실증함으로써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가오는 6.3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들이 허위사실 유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인데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송을 하는 것처럼 만든 AI 영상입니다. 윤석열입니다. 제가 만든 청년 도약계좌 가입하세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색함을 느끼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에는 대선 예비 후보들의 모습을 합성한 AI 영상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허위 영상이라는 걸 숨긴 채 후보들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굉장히 세밀한 수준으로 지금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또 중도가 많은 선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딥페이크가 왕성하게 활동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봐요. 실제로 튀르키예에서는 반군 무장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만든 가짜 영상이 선거 직전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5% 정도 앞서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동영상이 딥페이크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거짓으로 밝혀져도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AI로 만든 허위 영상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됐습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한 AI 영상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선관위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게시물 391건을 적발해 삭제 388건, 준수 종용 2건, 경고 1건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선관위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가운데 경찰도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통해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최근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영상이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악의적인 가짜 영상을 신속하게 감별해 차단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검찰청이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영장이나 출석 요구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대검찰청 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검사나 수사관의 이름은 물론 영장이나 출석 요구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대검찰청 찐센터로 검색하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998년 국내 첫 사이버 가수 아담이 나온 뒤 27년이 지난 지금 어느덧 가상 가수는 대세가 됐습니다. 실제 아이돌을 뛰어넘는 팬덤까지 생긴 이 가상 가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김승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 신세대 가수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정교한 3차원 그래픽 기법으로 태어난 아담이라는 사이버 가수로 아담을 시작으로 루시아 등 30년 가까이 수많은 사이버 가수들이 음악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 들어보거나 잘 아는 사람은 성인 10명 가운데 8명에 이를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등장만이 화제가 되던 시대를 지나서 버추얼 아이돌은 K-팝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2월 내놓은 미니 앨범은 일주일 초동 판매량만 100만 장. 바로 어제 저희가 초동 무려 103만 장이 넘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처럼 보이려던 기존 가상 가수들과 달리 순정 만화 주인공 외모가 오히려 차별화가 됐고, 기존 아이돌을 뛰어넘는 실력과 퍼포먼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팬 소통에 나설 수 있는 점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만나고 못 만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들의 노래랑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입덕을 하게 된 거여서. 지난달 플레이브의 팝업 전시 온라인 사전 예약은 2시간 만에 마감됐는데, 멤버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굿즈 판매 등에 많은 팬이 몰렸습니다. 케이크나 뭐 여러 가지 오브제로 많이 꾸며놔서 되게 좋았고, 그 치열했던 경쟁을 뚫었다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최근 다른 백화점에서 연 가상 아이돌 새 팀 팝업에만 10만 명이 몰려 70억 원 매출을 올릴 정도로 유통가에서도 효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일부 연예인이 가상 아이돌 비하 논란에 거센 항의를 받고 사과한 사례처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늙지 않고 항상 일할 수 있는 버추얼 아이돌. 그 뒤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본체 인간에 대한 고민은 향후 숙제로 꼽힙니다. 결국은 이 뒤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는데,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거다. 이와 함께 버추얼 캐릭터가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 2013년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개발한 마이크로 로봇벌 로보비에게 안전한 착륙 장치가 생겼습니다. 곤충 각다귀의 착륙 방법에서 영감을 받아서 착륙 장치가 개발된 건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날개를 1초에 120번까지 펄럭이며 비행합니다. 무게가 약 0.1g, 날개 길이가 3cm에 불과한 마이크로 로봇벌 로봇입니다. 곤충처럼 날거나 제자리 비행을 할 수도 있고, 공중에서 360도 수평 방향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로보비에겐 풀어야 할 숙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작고 가벼운 몸체 때문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게 늘 어려웠던 겁니다. 이에 연구진은 안전한 착륙을 위해 각다귀의 길쭉한 다리를 본떠 착륙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다리 분할 비율이나 관절 위치도 실제 각다귀와 비슷하게 설계해 단단한 바닥은 물론 흔들리기 쉬운 식물 잎 위에도 무사히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작고 날렵한 로보비에게 앞으로 다양한 임무가 기대되는데요. 연구진은 로보비가 재난 감시나 환경 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26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26회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 국가대표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는 20세 미만 학생들이 물리 지식과 연구 역량을 겨루는 국제대회로 아시아 각 국가에서 8명의 대표 학생이 출전합니다. 교육생은 온라인 교육, 올림피아드 문제풀이 등 교육 과정에 참가하게 되며 내년 2월 최종 평가를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주최국 특전으로 2개 팀이 출전할 수 있으며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대상 1개 팀을 추가 선발합니다. 교육은 한국물리학회가 진행하며 교육생 모집과 선발에 대한 정보는 한국물리올림피아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했지만 지역 인재 전형 권고 비율 60%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으로 돌아가면 지역 인재 전형 선발 권고율이 변화하느냐는 질문에 정원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 전형 선발 권고 비율 60%를 지키면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법정 기준은 40%지만
정부는 60%를 맞춰달라고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는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데 정부는 의대 정원을 추진하면서 이 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주며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이 보상을 5배로 늘리자 반납 신청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어르신이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합니다. 곧바로 돌아오는 건 버스를 타거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교통카드와 두툼한 봉투. 봉투에는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40만 원어치가 들었습니다. 65살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울산시가 지원하는 10만 원 교통카드와 울주군이 준비한 상품권을 받은 겁니다. 87인데 이 방향 감각이 딱 그거를 집중해야지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잘못 가질 수가 있어요. 젊을 때보다는 저절 쫙 가면 되는데 자꾸 깜빡하고 좀 이래 두려운 게 있었어요. 이렇게 울주군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품권을 포함해 5배까지 혜택을 늘리자 운전면허 반납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준비한 상품권 물량이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면허증 반납보다 최근 한 달간 신청자가 더 많습니다. 2025년 시행 첫 달 430개로 지난해 전체 시적 대비 72개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추세대로 올해 연말까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이루어지면 지난해 대비 약 4배 이상이 시골 지역이 많고 면적이 넓어 고령 운전자가 많은 울주군. 커진 혜택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이 크게 늘자 예산을 더 만들어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제 신청돼 있는 분들도 한 86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이 돼 있다 보니 우리 1회 추경에 한 3억 6천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적 혜택을 늘려 면허 반납을 늘리는 지자체의 정책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숏폼으로 불리는 짧은 영상으로 식품과 화장품을 허위 과대 광고한 사례 22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식품 부당 광고는 모두 147건으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킨 경우가 47%로 가장 흔했고 화장품은 적발된 73건 중 60%가 의약품 효능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광고였습니다. 식약처는 짧은 시간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숏폼 콘텐츠를 통해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 반짝 해제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같은 기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한 모양새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아파트값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뛴 곳은 서울 송파구로 4.28% 정도 올랐습니다. 이어 강남구와 서초구가 나란히 3.52% 오르며 상승률 상위권은 모두 강남 3구 차지였습니다. 지난 2월 13일 서울시가 강남 일부 지역 토허제를 해제한 뒤 지난달 24일 토허제를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하기까지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영향입니다. 강남 3구와 달리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일부 외곽 지역은 1분기 누적 기준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며 서울 내 양극화도 커졌습니다. 오는 6월 조기 대선 전까지 부동산 정책 방향이 불투명한 만큼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다른 방향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별다른 정책적인 상황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초양극화 현상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강남권과 맞닿은 과천시가 3.41% 오르며 전국 시군구 상승률 4위를 기록했습니다. 토허제 반짝 해제 여파 등으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번 달에만 약 2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 1조 5천억 원 넘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데 이어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큐두입니다. 최근 석 달간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 식품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소식. 업계에선 원자재 가격 인상과 고환율에 힘들다고 하소연하지만 정부의 리더십 공백을 틈타서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되는 고물가 속에 최근 식품 가격들이 줄줄이 오르자 소비자들은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커피값이죠. 가정에서는 그러면 아무래도 먹는 거를 허리띠에 졸라매게 되죠. 최근 3개월 동안 가격이 오른 제품을 업체별로 나열하면 커피, 빵, 햄버거, 치킨에서 맥주까지 40개가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 가격이 전방위로 오르면서 지난 3월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이 3.6%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 1.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업계는 원 부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른 데다 고환율이 이어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호소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원가 부담과 상관없이 올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자료를 보면 원가 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좋은데 업체들이 그 업체의 기업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인상하는 거 아닌가. 또 지난해 주요 식품업체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K푸드 인기를 등에업고 남양유업이 86.3%, 대상 43%, CJ제일제당이 20%, 빙그레가 1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탄핵 판결 선고 전까지 정치적 혼란 시기를 틈탄 인상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담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공정위는 농심과 우리온 등 주요 가공식품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끊이지 않는 식품업계의 릴레이 가격 인상, 내수 침체 속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면서 업계의 책임 있는 가격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근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로 관세와 수입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거쳐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 수출이 급증하자 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과세와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입니다. 관세청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국제선 여객 실적이 7,066만 9천여 명을 기록하며 2001년 인천공항 개항 후 처음으로 국제공항협의회 기준 세계 3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 공항, 히드로 공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에 오른 건데 기존의 인천공항이 가장 높았던 순위인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세계 5위와 비교하면 두 계단이나 뛰어올랐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의 경우 기존 최다인 2019년과 비교해 0.1% 증가한 수치로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여객 실적의 경우 2023년 대비 26.7% 증가하면서 국제선 여객 상위 5개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공사 측은 지난해 역대 최다 실적 배경으로 하계 성수기, 추석, 연말 연휴 여객 증가와 단거리 여행 선호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시기인 4월을 맞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학의 달 행사를 통해 과학 문화가 일상 속에 더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